SBK 라디오 패널 토크 결혼편.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미혼 남녀와 알콩달콩 SBK 유부남 유부녀 대표들의 오픈 토크.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 네, 결혼 꼭 할 필요는 없다. 어떤 표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꼭 해야 된다. 저도 꼭 해야 꼭 된다. 해야 된다. 이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 필요 없다. 하지 마. 안 해도 된다. 굳이 그걸 왜? 부럽이다. 네. 아니 싱글들이면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크니까요. 아, 해야 환상. 된다고. 네. 판타지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있겠는. 옛날 선배님들이 그랬죠. 나만 당할 수 없으니 너도 당해봐. 넌 결혼을 꼭 해야 돼.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너도 해야 돼. 꼭 해라 결혼. 네, 의외로 저희 김 작가님이 맞췄어요. 결혼 꼭 할 필요가 없다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네요.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는 표는 몇 표가 나왔어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가 19표, 결혼 네. 꼭 할 필요는 없다가 34표예요. 와, 34표. 오. 2배네요. 15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SBK 유부남 유부녀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결혼 이거 꼭 굳이 해야 돼?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데 꼭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궁금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SBK를 대표하는 알콩달콩 기혼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할게요. 같이 환영해 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결혼 18년 차. 우와, 다니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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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거의 신혼이죠. 이 정도면 결혼 2년 차. 아주 귀여운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그 몇 명이 아들, 딸, 4명 났어? 2년 안에? 야, 대박인데? 2년 안에 4명? 몇 쌍둥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아들, 딸, 애기 구별 잘 안 갈 때 일단 딸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아들 가진 부모도, 아이, 그건 그래. 듣겠습니다. 아들 가진 그죠? 부모도 딸이라고 하면 좀 좋아하긴 해. 그죠? 저도 그거 배웠어요. 누가 말해줘가지고. 근데 혹시나 딸이 해서. 딸 가진 부모 다 아들이라고 하면 좀, 혹시나 해서요. 요즘은 우리 프로나운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결혼 2년 차 노아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결혼 10년 차 저희 진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결혼 3년 차 피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여사님, 반갑습니다. 3년 차인데 여사님.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나이가 좀 있어서. 올해 연애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우와, 정말 확 하고 번개불에 불사질은- 콩고 어. 먹듯이. 그런 거 좋죠. 결혼은 제가 18년 차지만 제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피 여사님보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진짜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그럼 혹시 연애를 그럴 수 피여사님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랑 연애 6개월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우와, 오. 번개불. 번개불. 정말 속성이네요. 사랑이 그냥 확 어. 피어올랐나 봐요. 그렇죠. 저희 선수보호 차원에서 너무 많은 디테일 지금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TMI입니까? 그런가? 어차피 아이디가 저 같은 피해사기 사람 있지 때문에. 않을까요? 이 정도는 다니엘님은요? 네. 다니엘님은요? 저도 한 1년 연애했던 것 같아요. 네. 1년이 딱 좋은 것 같아. 와. 그 다음에 노아빠님은요? 저도 1년이요. 1년. 보통 다들 금방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만 만나도 이 사람은 내 인자라는 걸 아신 거 아니에요? 저기 죄송한데 저기 김 작가님도 계신데. 김 작가님 그치, 나를. 패널리스트가 아닌데.
아니, 아, 궁금한데. 진짜 김 작가님 같이 하시죠. 네. 그럼 김 김 작가님 작가님. 잘못하면 오늘 김 마지막 작가님. 방송이라서 저 오늘 마지막 방송이 원하시는군요. 인사들로? 신상공개. 의원인! 자, 연애 김 몇 년 작가님. 얼마나 네, 김 하셨어요? 작가님 결혼 몇 년 차고 연애 몇 년 하셨나요? 저는 2년 연애했던 것 같은데요. 2년? 네. 근데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하면 결혼한 사람하고는 1년 안에 결혼하고요. 1년이 지나면 결혼을 잘 못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귄 사람하고 결혼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음. 볼 거 다 봐서 그래요. 아, 1년 6개월하고 1년 사이에는 볼 거 다 못 보거든요. 참 좋을 때라서 이 남자 날 다 해줄 것 같아. 응? 볼장 근데 다 보기 전에. 1년 지나면 음. 화장 지우는 걸 괜히 봤어. 저 남자 배 나왔어. 저 남자 청소 안 해. 괜찮으시겠어요 맞아요. 오늘?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좀 오늘은 쨍님 그냥 뭐 오늘 목숨 마지막 걸고 방송하시는 방송인데 거 뭐 아니죠? 언니가 좋아할 거야. 마지막 방송 좋아할 거야. 옳다구나. 님이 뭐지 저 남자 배 나왔어라 그랬지 그 아내분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하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저도 몇 년 차세요? 잭님 결혼이요? 예. 결혼은 한 8년 차, 9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애도 약간 2년 차? 항상 물음표로 끝났는데 조심하셔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연을 남겨줘야 와이프도 그때쯤인가? 너무 콕 집어 얘기했다가 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네 분 다 단기간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셨는데 전 그게 궁금해요. 진짜 그 임자 더 원을 만나면 진짜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겠다. 결혼하고 싶다. 그게 딱 생각이 드는가요? 저의 얘기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같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할 때가 돼서 그때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강박관념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혹시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차서 30대가 넘어서 40대가 됐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결혼은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돼서 결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혼해서 많이 와이프랑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했다. 네. 와우. 정말 저 같은 솔직하신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방송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들 목숨 걸고 방송하시는 아니 지금 다 허락받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멋있어요. 그러면 그 리포트 써서 이게 사모님께 올리셨군요. 이것도 알았으면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결제 받고 회장님 결제 받고 나오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 괜찮아요. 저희 회장님은 TV 보고 있어요. 어떤 저 같은 어려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비슷한 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솔직히 신분이 좀 안 됐었어가지고 그냥 방법이 결혼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진짜 되게 물 흐르듯이 저는 처음에 만나서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만난 날부터 나는 결혼이 목적이다. 너가 결혼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 만나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동의를 한 차에서 만나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6개월 만에. 근데 저는 되게 좀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딱히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진짜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좋았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라 조금 살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압력이 있긴 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잘한 것 같아요, 저- 저는. 저 이쯤에서 다니엘님 다시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네. 그거 아니야. 저 처음 다니엘님한테는 대답하는 거. 다니엘님 그걸 물어봐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결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예, 사실 그 얘기도 참 우리 와이프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아니다. 서로 정답입니다.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다시 태어나면 다시 같이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서로 아마 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분도 만나봐야죠. 사모님도. 그냥 솔직하시네요. 내가 들은 이 질문의 정답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바람은 너랑 필 거야. 이게 정답이라고 오.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를 덜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이게 답이죠. 아이. 어차피 다시 안 싫을 수도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까. 그렇지. 어차피 다시 안 태어나니까. 이번 생에 다시 안 망했으니까. 우리 저는- 노아파님은요? 저도 아까 전에 그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좀 오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히 사실인 건 맞고, 근데 동시에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없으면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여자를 정말로 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고 그 마음 확신까지 가는 데까지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네. 진아님은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하셨어요? 아, 저도 6개월 하고 결혼했어요. 네. 와, 네. 정말 핫하시네요. 정열적이세요. 1년 안에 그냥 쇼부를 치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 1년은. 진아님은 언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물 흐르듯이 결혼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을 하려고 만난 거라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처음부터 만난 거였어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계셨는데요. 네. 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는 원래 되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네. 너무 하고 싶어서. 저와 같군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 원래 27살에 결혼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30살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장래희망이네요. 장래희망. 장래희망. 그리고 일단 좀 빨리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기가 생겨서 와, 네, 와, 그래서 진짜 조금 더 핫하다. 서두르게 가장 좋은 축복받은 예물이죠. 안나 네. 출생이 비밀이군요. 네. 비밀은 지켜야 돼요. 결혼하신다고 하실 때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냥 아주 그냥 집안끼리 싸우고 막 울고 엄청 반대하고 막 그러는 드라마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애 낳아봐. 내가 지금은 걔랑 만나고 있어. 걔가 아니라 쟤야. 어떡할까? 애 낳아봐. 그러면 드라마가 그러면 그치. 알겠는데. 당연히 저렇게 반응 드라마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 드라마 공감이 가는 거야. 그렇군요. 저는 공감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양가 부모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결혼하기까지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의 경우는
좀 되게 어렸을 때 사실 결혼했어요. 저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어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그렇게 없었는데 상대방은 이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그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좋으면 해라.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다가 회사가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했던 건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봤다가 약간의 어떤 젊은 나이에 이제 부담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희는 양쪽에서 다 반대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일단 저도 저희 남편을 부모님한테 소개할 때 되게 좋은 점만 다 말씀을 드렸고, 남편도 저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정말 조그만한 좋은 점도 엄청 크게 부풀려서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와, 정답이죠. 예쁘세요. 왜 이렇게 예쁘지? 이 커플은? 그러게요. 정답 커플이네요. 정답 커플. 네. 피 여사님은요? 저는 아주 순탄하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얼른 네. 하라고. 그래서 네, 금방 했죠. 네. 너아빠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서로 그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세요.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시고 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 코리아 같은 며느리를 원했나 봐요. 미스 코리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미스터 코리아가 아닌데 며느리는 미스 코리아를 원하는 거. 그게 아까 쨍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 미스터 코리아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며느리도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완벽한,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쁜데 그 시부모님한테 잘하기까지도 해. 막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아마 최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듣기로는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그때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미국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뭐 예물 문제라든가 왜 이런 걸로 참 뭔가 좀 약간 그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 그리고 그때마다 중간에서 남자가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좀 경험들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양쪽 부모님들이 그렇게 서로 캐시가 많은 이런 집안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서로 양해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그 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물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이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돌려보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는 자식들 결혼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걸 또 서로 물어보고 비교도 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뭐 얼마를 받았다느니, 여긴 뭘 해줬다느니 이런 거요. 어쩔 수 없죠. 한국 가장 사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한국 사회는 정말 결혼이라는 게 가족 대 가족인 거고
미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사실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되게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미국도 제가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좀 친구들은 한국처럼 이 양가 그 부모의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 뭐 이런 거라든가 약간은 좀 좋은 학교 뭐 이런 등등을 따지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근데 아무래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 부모님의 어떤 세계라든가 아니면 결혼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이제 가족마다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가 부모님들이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고 사람 패밀리마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미국 분이신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뭐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셨는데 왜냐면 동생들이 있고 동생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저 하나는 결혼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빠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자식들 그러니까 남편의 사촌들이 결혼식을 약간 경쟁하듯이 보여주기 식으로 너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한 결혼식 할 거야. 나는 이만한 결혼식 할 거야 하면서 결혼식이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경쟁을 약간 하고 있던 중에 우리는 결혼식 안 한다. 딱 이러니까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조금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근데 미국도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그건 되게 간소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진짜 몰랐는데, 이게 좀 미드웨스트 쪽이라서, 보수적인 집들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여주기식. 어, 네, 그래서 약간 시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한국처럼 시월드 같은 거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약간 그런 거는 막 그 시집살이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약간 한국 부모님을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결혼식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또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는 심지어 게스트 자리까지 다, 다 지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첩장도 엄청 미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 동생, RSVP 해야 제, 되고. 네, 제 맞아, 동생 맞아. 결혼식 RSVP는 6개월 전에 했었나?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결혼식도 6개월 전에 RSVP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너 11월에 뭐 해? 그래요, 친구가. 그래서 나 몰라, 11월에 난 지금 다음 주 당장 뭐 뭐 할지 모르는데, 11월에 결혼한다고. 올 수 있냐고, 콜로라도로. 그래서, 정말 앞날은 모르는 건데. 그러고 이렇게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죠? 벌써 10월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난 또 그 앞날이 또 힘들겠다. 결혼 끝까지 가냐 그 앞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한국에서는 다 무섭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지금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알아. 그건 그렇죠.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그게 어제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엄마는 저를 이해해주고 보채지 않는데 아빠는 그래도 가끔씩 그래요. 우리 딸내미는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우리 딸내미도 얼른 결혼해야지 막 이러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아빠, 나 지금 되게 행복하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아빠를 달래주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여행이나 이주가 자유로운 점, 뭐 이직도 맘 놓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애하다 힘들 때 뭐 지금은 뭐 이런 얘기하면 저기 남친이 삐지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면 돼요. 음. 그다음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제일 두려운 점은 지인들이 부부싸움 하는 거나 이혼 소식을 많이 들으면 정말 그 결혼에 대한 신뢰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결혼 나는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설마. 어, 진심을 지금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심을 얘기해야 돼. 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최근에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20년은 한번 결혼 생활 해보셔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너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차고 젊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 건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싱글이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그 다른 싱글을 내가 또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많은 싱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사람과 만나서 어떤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부정적인 분들은 어떤 뭐 경제적인 뭐 합체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큰 수익을 얻는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면은 와이프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또 아내하고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솔직한 서로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제 의지가 돼요. 서로 이야기하고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는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 결혼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뭐 그 나머지 부분들, 뭐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은 젊을 때는 되게 많이 보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게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렇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기를 되게 잘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친구하고 같이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네. 저가 10년 후에 제 모습인가요? 네, 10년 후에 제 모습입니다. 땡님이 변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파이팅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결혼하면 60대 이제 그런 안정을 느끼는 건가요? 60대 그 느낌을 느끼는 거지.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제가 조금 더 빨리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랑 우리 아들은 내가 고른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부모는 사실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내가 가족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내가 가족을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가족, 뭐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으니까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과의 그 가족 속에서 내가 이 가족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있는 게 사는 게 더 좋은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저는 지금 느껴져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아내랑 내 아이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좀 저희 부모님께서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와이프한테 말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고른 가족이 아니고 넌 내가 고른 가족이다, 이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아빠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연예계 쪽에 그 션과 최수종님이 생각이 나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정말 생판 모르던 두 사람이 각자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만나서 함께 평생을 살면서 그 두 사람이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 그리고 방금 노아빠님 말씀하신 건 적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시기적절하게 써먹어야 돼. 우선 픽업 라인이에요? 그치, 아마존에서 뭐를 구매한 다음에 아마존 상품이 왔어. 그럼 바로 그 얘기를 해. 난 내가 이걸 I choose you. 플레이스테이션 사시겠는데요? 와이프, 타이밍이 I 이거야. choose you. 이걸 픽업 라인으로 쓰면 경찰에 픽업 당하고요. 픽업 라인 딴 거 하고 결혼하고 나서 쓰기에 아주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타이밍이 중요해. 진아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결혼하길 방금- 정말 잘했다. 방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요? 내 남편 안 그러구나. 아니, 저는 그냥 되게 그렇게 깊게 철학적인 생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결혼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되게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말해주세요. 저 돈 벌어다 궁금해요. 주고.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니, 당연히 일단 저는 이게 남자랑 여자 입장 차인가? 아니,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일단 저는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일을 안 하니까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가 너무 좋아서. 부럽습니다. 근데 네.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되게 일을 평생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거랑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두 분 말씀하시는데. 정말 철학적으로 되게 잘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편 있으니까 든든해. 그리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그럼 나 다시 말해야 저희 되는 거야? 다들 좀 창피하네요. 두 분 다 내 편이 있는 게 그거 누가 어디서 그랬는데 왜 남편이 왜 자꾸 남의 편만 드냐?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남이잖아요. 남. 앞에를 못해요. 남. 네. 그래서 네. 남편이에요. 왜 남편은 남의 편만 들을까요? 참. 아니, 그래서 명칭이 남편이잖아요. 집에 또 혼나요. 너 왜 그랬냐고. 앞에서 안 해도 뒤에서 아니 할 수 근데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진아님이나 피 여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일을 안 하게 되면 집안일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사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삶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치워도 끝이 없고, 뭐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는 피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을 안 해서 또 하는 거라 그것도 어렵지 않나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리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일단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체력이 남는다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즐기세요. 애 없을 때 네. 즐기세요. 마음껏 놀러 다니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기를 안 낳을 작정이라 저희는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딸은 되게 좋아해요. 저도 딸바보라고 들을 정도로 딸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니, 딸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갑자기? 여기서. 딸을 좋아한다. 무슨 말을 해도 아들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 거기까지만 해. 근데 김 작가님 페이스북 보면 진짜 딸바보 100% 맞아요. 인정. 그럼 살려줘. 그러면은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정말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을 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님이 결혼을 좀 어렸을 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부가 싸우는 거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엄마 아빠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지금은 웃어 넘기지만 그때는 정말 심하게 싸웠던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건 진짜 아까 그 최 PD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고 서로 가치가 사실 이제 결혼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서로 가치관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저의 가치는 굉장히 되게 자유분방해요.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난 보수적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젊었을 때 자라왔는데 교회에서 저는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사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이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더라도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여자친구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단둘이? 네, 단둘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도 뭐 이제 저는 사실 결혼을 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네. 일들이. 그래서 왜냐면 그냥 친구니까 남자하고는 좀 다른 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선을 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되게 자유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내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되게 이제 근데 웬만한 사람도 다 그런 생각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왜 만나냐,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그런 걸로 많이 싸웠던 것 같은 게 이제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컨버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그냥 너는 이렇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 조금 맞춰져 가고 또 상대방도 나한테 좀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전에 배웠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다 보니까 이제 좀 요즘은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이제 결혼 초반에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서 많이 이제 싸웠던 적이 있죠.
네. 다른 분들은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거기다가 조금 추가를 하자면, 저도 남편이 이제 미국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저랑 이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남편이 여사친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해를 전혀 못했더라고요. 남편이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맞춰져 가면서 싸우기는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뭐 맞춰져 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사소한 것 같진 않은데 전 되게 상처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네. 이게 네. 여자 입장하고 남자 입장의 차이예요. 네. 이게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남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물론 이제 여사친이고 남사친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의 사람이 세모래요, 세모. 그래서 계속 찌른대요, 서로를.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님처럼 20년 차가 되면 둥그렇게 변한대요. 찔릴 일이 없죠. 둘 다 둥그레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삶이 살아간다고, 그런 이제 플래시 관련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세모가 네. 세모끼리 만나면 계속 찌르잖아요. 그럼 네네.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해지면 이제 친구 같고, 이제 이해해주고 그치. 더 20년, 이상 20년 친구 아프게 같고. 찌르는 거 없고. 예. 그게 이제 더 지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 둥글해지다가 이제 점점 둥글해지는 게 작아지는 거지,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지. 둥글둥글한 게 작아진 거야. 서로 거리가 생기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좋다가 근데 이상해졌어. 그게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도 뭐 형제 같은 경우는 크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각별해지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멀어지고 그렇게 무관심해질 때도 있잖아요. SBK 라디오 패널 토크 결혼편.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실리콘밸리 미혼 남녀와 알콩달콩 유부남녀 대표들의 오픈 토크. 2부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잭님 진짜 마지막 방송이다. 생긴 딸이 들어도 되나요? 다음 주에 못 보는 거야?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마지막 그냥 날인 것 같은데. 삶의 마지막 날. 오늘만 산다. 편집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끝났으면 다음 이벤트는 꽃에 손편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백 들어가야 돼, 백. 종착역은 백이야. 종착역 뺏기야. 그 정도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아들 낳고서는 백 하나 샀습니다. 와. 공감은 백이야. 백이면 다 돼.